잡힌 사건만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은 건데, 자, 삼성이 대만에서 댓글 공작을 하다가 아주 된통 잡힌 적이 한 번 있어요. 이게 2013년입니다. 2013년. 그러니까 오래 안 됐죠. 대만의 한 해커가 사이트를 개설해서 여기 문서를 빼내서 폭로로 하면서 시작됐어요. 이게 뭐냐면 목적은 삼성전자를 띄우고 그 대만의 휴대폰 회사 있잖아요. HTC라고 있어요. 경쟁사죠. 거기를 비방하는 거예요. 네, 거기를 비방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했냐. 뭐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거기 가서 댓글 공작을 하는 건데 이 댓글 공작을 결국 대만의 공평교육위원회라고 있어요.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정도 되는 거죠. 거기서 조사 수사를 해서 결국 발표를 합니다. 처음에 해커의 폭로로 시작돼서 결국은 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요. 근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 삼성은 직접 나서는 법이 없어요. 일단 삼성의 대만 자회사가 펑타이라고 있어요. 펑타이 고문유한공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를 중간에 끼고 또 그 밑에 또 제하청 회사를 또 낍니다. 항상 이런 구조로 다른 데서도 움직여요. 그래서 잡히면 삼성은 모른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근데 여기서는 아주 제대로 잡혔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그 대만의 공정위에 해당되는 그 공평교육위에서 발표한 거를 번역한 거예요. 요 그림을 거기서 만든 거예요. 내용을 보면 간단해요. 삼성은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펑타이가 실무를 해요. 이 펑타이에서 뭐를 하냐면 일단 정직원으로 자기들 댓글 대는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용한 알바가 있고 여기서 고용한 블로거가 있고 전문가가 있고 이렇게 펑타이가 직접 관리하는 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샹도 어리공사라고 하는 제하청 업체를 둡니다. 여기서는 일반 네티즌들을 고용을 해서 관리를 해요. 이게 이중으로 대리를 내세워요, 항상 삼성은. 왜냐하면 맨 끝에 일하는 애들이 잡혀도 모른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일을 하다가 구체적으로 들킨 내용이 뭐냐면 매주 삼성은 펑타이하고 회의를 합니다.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동안 댓글을 얼마나 달았는지 뭐 페이지 뷰가 얼마나 되는지 그럼 다음 작업은 뭘 할 건지 컨트롤 타워로 지시를 해요. 돈을 주죠. 그러면 작업을 해. 제하청을 줘. 다시 일주일마다 보고해. 이거를 처음 시작한 게 2007년이고 잡힌 게 2013년이에요. 졸라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예. 해온 건데 이제 요 다음 내용은 보고서예요. 보고서가 뭐냐면 이 펑타이라고 하는 중간 회사가 삼성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보면 무슨 글들을 썼고 그리고 그게 요 뭐 19,000건 페이지 뷰예요. 댓글이 몇 개 달렸고 뭐 이런 걸 쭉 펑타이가 작성한 문서를 삼성에 보고한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대만의 한 해커가 잡아내서 공개해버린 거죠, 인터넷상에. 우리나라에서는 보도 안 됐어요. 들어온 적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 댓글 공작의 방식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뭐 가짜 리뷰 이런 거 다 있죠. 뭐 삼성 거를 띄우고 그 다음에 경쟁성과를 내리고 삼성의 하자가 있으면 그걸 막 옹호하고 이런 걸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국정원이 떠오르는 댓글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경쟁사 제품을 쓰는 사람이라고 해요. 삼성 게 아니라. 그런데 가짜 유저죠. 자기가 쓰고 있는 그 경쟁사 제품을 막 욕합니다. 그러면은 그 제품을 쓰고 있는 옹호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굉장히 거칠게 인신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제품의 유저들 안에서 내부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단일한 대응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국정원이 진보 진영을 교란하고 이간시킬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똑같아. 또는 이거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법인데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혹은 상대 기업의 제품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작업을 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삼성이 이제 대만에 민속공원이 있는데 그걸 후원해서 삼성을 런던까지 가게 만들어줬는데 그런데 HTC, 대만의 이 회사는 인색하다. 돈도 안 쓴다. 그러면서 삼성은 훌륭한 기업인데 여기는 굉장히 돈에 이제 그 옹색하고 수전노 이런 이미지를 확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럴듯하게 굉장히 전문적으로. 근데 실제로 삼성이 응원한 건 핸드폰하고 PDA밖에 없었어요. 실제로는. 내용을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심리전단이 이 진보 진영 이미지 실추시키기 위해서 합성사진 하는 거랑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요런 작업들을 단순히 댓글 달고 우리 게 좋다, 저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심리전을 썼었다고 삼성도. 삼성의 저런 행태를 보면은 국정원의 그 떠올라요. 행각이. 네. 진짜로 떠오를 정도로 그러니까 상대방 진영에 들어가서 상대방 진영인 척하면서 그 안에서 그 유저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거나 또는 그 유저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고 만드는 그 그룹 전체. 그래서 삼성의 제품을 공격하려고 해도 이쪽에서는 이쪽 진영 유저들이 나서질 못하는 거야.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렇게. 내부자끼리 싸우게 만들고. 고도의 심리 전술이죠. 단순히 제품 좋다 하는 홍보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작업들을 하다가 들킨 거야. 얘네가 제대로 완파 걸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대만 당국에서 벌금 때립니다. 3억 얼마 정도밖에 못 때려요. 근데 왜냐면 나온 게 몇 개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막 지우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이 공평위의 자료를 보면 삼성은 들킨 이후에 이 일을 하던 회사를 바꿔요. 홍타일을 홍콩 성전내라고 하는 회사로 바꾸고 그다음에 제하청 업체는 브랜드 톨로지라는 회사로 바꿔. 그리고 나서 그 조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 들켜요. 요 문서 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회사를 바꾸고 뭐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내가 말한 내용이야. 아닌데 무슨 이게. 여기 보면 브랜드 톨로지 나오잖아. 씨발. 쭉 읽어봐. 무슨 내용인지 잘 알 거야. 핵심이 그거야. 이 공평위 자료에 마지막에 보고서에 그런데 이 조직은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그 마케팅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다 이해했죠? 또 있어요. 미국에서도 들킨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어떻게 하다 들켰냐면 미국에 이제 유명한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어요. 개발자. 프로그래머들. 여기 한 개발자한테 FLLU라고 하는 마케팅 회사가 제안을 합니다. 500불 줄 테니까 글 좀 써줘. 근데 얘가 그 제안을 받고 돈 받고 쓰면 되는데 폭로를 해버린 거야. 나 이런 거 받았다고. 야, 글 하나 쓰고 500불 받으면 50만 원 받으면 좋잖아. 응?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뭔가 하고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폭로를 하면서 세금 신고한 건 아니고. 이 FLLU라는 회사한테 문의를 합니다. 너 이런 제안 받았는데 당신이 $500 주고 이런 걸 쓴다고 하는데 주고받았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마치 할 것처럼. 그러면서 이 회사는 그 LA는 그 한인 교포가 운영한 아주 작은 회사예요. 이게 이제 미국의 IT 그 업계에 소문이 나고 그 IT 전문지들이 막 쓰기 시작하니까 FLLU는 처음엔 우리는 삼성과 무관하다고 부인합니다. 전면적으로. 부인하는데 삼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일해주는 회사가 삼성의 마케팅 대행사였던 거야. 제하청이었던 거야, 얘가. 그 대만하고 똑같은 방식이었던 거예요. 대만의 제하청 회사가 걸린 거예요, 이번에는. 대만 케이스는 대만에 직접 제1하청 거기에 걸려가지고 털렸거든요. 여기는 그 삼성 대행사의 대행사가 걸린 거예요, 처음에. $500짜리로.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린 모른다고 그래. 근데 걔는 니네 누구를 위해서 일해? 그랬더니 삼성 마케팅 회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삼성이 뭐라고 나오냐면 사과는 안 합니다. 사과는 안 하고 대신 이 FLLU 이 회사 제하청 회사를 비난해요. 삼성이. 네, 비난. 우리 삼성의 투명한 정책에 어긋나는 부도덕한 짓을 했다고 막 비난합니다.
꼬리 자르기를. FLU는 사과문을 써요. 삼성이 안 시켰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삼성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만에서 잡히고 미국에서 잡힌 거예요. 거의 두세 달 차이로. 미국에서는 빠져나갑니다. 물론 미국 IT 업계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죠. 하지만 미국 IT 업계에서만 화제가 되고 한국에서는 안 알려졌죠. 그 김영철 변호사의 폭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국정원 이전에 이미 전문가였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응? 한국에서는 언론들을 다 구워 삶아서 삼성 비난하는 기사가 거의 하나도 안 나오는 판에 왜 댓글까지 관리하는지 모르겠네요. 삼성은 모든 걸 관리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신문 기사가 나고 신문 기사에 달리는 댓글과 여론 전체를 다 관리하는. 근데 왜 우린 관리를 안 하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좀 쌉니다. 야, 너 얼마면 돼, 너는? 나도 50만 원만 줘. 야, 글 하나에 50만 원이야? 예, 야, 그렇지. 너무 싸다, 야, 씨발. 한 끼 밥도 안 된다 너한테는.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여기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하다고. 삼성한테는 자금도 있고 인력도 있고 정보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리고 축적된 경험이 있어요. 여기는 10년 이상의 오랜 고도화된 10년 그 이상이죠. 그 10년 이상의 전에 경험이 있어요. 150명의 정규직이 있었다면 그 이전이 그러니까 그 컨트롤 이상이겠지. 타워로 최상의 조직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동기와 목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동기는 있어. 이재용 석방시키기 위해서 정부 지지도가 하락해서 이재용 석방이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그렇죠. 경영 승계 과정에서 계속해서 댓글은 나쁘지 않다. 부담 갖지 말아라. 판사들한테 공무원들한테 계속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죠. 기사뿐만 아니라 댓글, 여론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 그리고 또 목적도 있어요. 차기 친삼성 정권을 탄생을 위한 어떤 장기적인 문재인 정부 몰락 플랜이 필요해요. 여기는. 문재인 정부가 삼성이 특별히 우호적일 이유가 없잖아요. 삼성과 관련해서 이 네이버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추적해 갈 겁니다. 저희가. 근데 이미 10년 전에 정규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점점점 사람의 역할은 줄어들고 프로그램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추세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매크로 얘기 최근에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뮬러 그 특검이 러시아 댓글 부대 쪽 사람들을 기소를 했어요. 근데 걔네의 방식을 보면 지금 현재의 트렌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댓글 공작의 트렌드를. 이게 이제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가. 그렇지. 미국에서도 생소하다 보니까 댓글 공작이라는 게 뉴욕타임즈가 이 댓글 공작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재밌어가지고 우리가 그 뉴욕타임즈가 만든 러시아는 어떻게 작업했나 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They hide behind Twitter hashtags, Facebook ads, and fake news stories. They're the work of bots and trolls. And one of the most skilled countries at deploying them 도시 is 매크로고 Russia. 트롤이 사람이에요. So how do these entities actually work to spread disinformation? We asked two experts. This is St. Petersburg-based activist Lyudmila Savchuk. She has tracked disinformation campaigns and even gone undercover to learn how they work. У кремлевских пропагандистов стоит задача такая, чтобы вот эти вот прописанные им сверху тезисы были облечены в максимально личную обертку. And this is Ben Nemo, a London-based analyst who focuses on information warfare. The ultimate goal of all this disinformation is trying to influence real people. Let's define what's what. A bot is short for robot. It's an automated social media account that operates without human intervention. It's like a plane flying on autopilot. You can try and make an individual tweet look really popular by getting 100,000 bots to retweet it. Troll is an actual human being, motivated by passion or a paycheck, to write social media posts that push an agenda.
In 2015, Savchuk worked undercover for over 2 months at a troll factory in Russia that has gone by many names, including Glavsit and the Internet Research Agency. Я видела, как создаются посты и комментарии на тему США. И если Troll accounts are usually anonymous or pretend to be someone else, like hipsters or car repairmen. Trolls can also set up bots to amplify a message. What you'll often find is that one individual troll is surrounded by lots of bots which will then retweet them. Today, Russia hopes to win the Second Cold War through the force of politics as opposed to the politics of force. How can you stop them? You can't. Even Vladimir Putin seems to agree. Хакеры же люди свободные, как художники. But IDing their tactics helps contain their influence. If a suspicious account is active during the workday in St. Petersburg, or posting dozens of items a day, those are red flags. Decode the anonymity. Look for alphanumeric scrambles in a user's name and try Googling its profile picture. If you see somebody with an attractive photo on Twitter or Facebook, then search for the image and you'll probably find out that it's a German supermodel. Look at the language. If an account makes grammar mistakes typical for Russian speakers or changes behavior during times of strained Russian-US relations, then congratulations, you might have caught a bot or a pro-Kremlin troll. 선구자가 러시아가 아니라 한국인데 자, 저기서는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해서 트위터를 활용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사람이 등장해서 메시지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가짜 봇들이 이걸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의 댓글도 사람이 쓰긴 쓰는 거예요. 그 글 자체는. 근데 그걸 최상위로 끌어올리는 것은 봇이 하는 겁니다. 봇이라는 건 로봇의 줄임말이고 매크로는 봇의 일종인 거죠. 프로그램, 자동화된 것 다 봇이에요. 뉴욕타임즈나 언론들 크게 다뤘어요.